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분은 핵과학자로 우리나라에서 권위자죠. 김태우 박사인데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인데요. 전통일연구원장이죠. 이분의 안보 정론이 아시아투데이의 칼럼에 실렸는데요. 아주 잘 분석을 했습니다. 제목이요. 트럼프 바람 광풍인가 강풍인가? 미칠 광짝 광풍인가? 셀 강짝 강풍인가입니다. 아시아투데이의 칼럼 그대로 일단 읽어드립니다. 워싱턴발 충격과 공포가 포효하고 있다. 발원지는 아메리카 퍼스트와 메가를 외치면서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예스맨 참모들이다. 이 충격파는 국내와 국외 모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불효불급 정부 조직 폐쇄와 감원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를 향해 발사하는 충격파는 세계 통상 질서와 안보 질서를 흔들고 있다.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되었고,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안보 비용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는 바람의 강도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지기도 한다. 정부기구 축소 및 예산 삭감 바람으로 국무부 산하 기구들이 해체되면서 세계 민주주의 확산과 독재국가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운영해오던 재단 및 언론 방송사들의 활동이 중단된 것이 그 예다. 그러는 사이 헥세이 국방장관은 임시 국방 전략 지침을 통해 중국의 안보 도전 불용 및 대만 침공 저지, 유럽 방위를 위한 미국 개입 축소, 동맹국들의 안보 비용 증가, 부담 증가, 미 본토 방어 중시 등 4가지 목표를 분명히 밝혔다. 당연히 내외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정부기구 축소와 감원에 항의하는 제소가 이어지고 있고, 미중 교역이 급감하면서 양국의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물가 인상에 볼멘 소리를 내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자체 핵 우산 구축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미국이 세계 지도국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국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라고 변호하지만, 고립주의 회기로 보는 해석도 있고, 트럼프의 젊은 참모들이 대통령만 쳐다보면서 실행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즉흥적으로 파격 제안들을 내놓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발 충격과 공포가 머지않아 위세를 잃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자강과 동맹 둘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에게는 트럼프발 충격과 공포의 실행력이나 지속력을 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트럼프 바람을 동맹을 다지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순풍으로 만들어가는 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이 전제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감소하고 국익 우선주의를 내세운다고 해서 조만간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여 미국이 2등 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현재로서 중국의 성장이 어느 정도의 지속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으며, 설령 성장을 지속한다 해서 당장 세계의 판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같은 맥락에서 둘째, 미국이 신고립주의, 중상주의적 입장을 내세운다고 해서 지금까지 추구해온 미국 패권 유지, 서방 문명 보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확산 등 3가지 목표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서방 문명 보호라는 목표를 완전히 포기할 것으로 가정해서는 곤란하다. 목표들의 비중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엉클샘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므로 셋째, 한국은 트럼프발 바람을 국익 우선주의에 매몰된 미친 바람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전통적인 국제정치 관행과 합리성을 내재하는 강풍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한국은 협상 전문가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합리적인 진짜 목표를 읽어내면서, 그리고 한국이 가진 카드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미국과 협상하면서 동맹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전략을 중시할수록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전초기지이며, 경제적으로도 반도체, 조선, 원전 등에서 협력 공간이 열려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압도적 해양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건함 협력이 시급하다.
게다가 한미양국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지워질 수 없는 70년 혈맹의 역사를 공유한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5만여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한국의 공산화를 막아주었고, 한국은 5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도왔으며, 한국은 동맹의 안보 방패 아래에서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 여기에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강대국들을 이웃에 둔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가진 카드들을 10분 활용하여 슬기롭게 트럼프 바람을 극복하고 동맹을 추슬려 나가는 것이 한국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종합할 때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바람을 계기로 GDP 4% 국방비 시대를 열고 지금까지의 비대칭적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동맹 구성국 각자가 의무와 역할을 다함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국력 집합, Capability Aggregation 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GDP 4% 국방비 시대의 개막을 통해 상호 호혜 동맹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자강에서 탈피하여 자강을 기반으로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방위력 개선에 투입하면서 국방의 과학화, 정예화에 박차를 가하고 병력 규모, 소요 장비, 복무 기간, 군 가산점 등에서부터 예비군 정예화와 무형 전력 강화에 이르는 국방 전반을 정치 논리나 선거 공학이 아닌 안보 수요에 근거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대만이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이은 차기 전장의 후보지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국방에서의 이런 혁신은 미국의 요구가 있든 없든 한국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며, 동시에 조만간 한국에 상륙할 워싱턴발 충격과 공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김태우 박사가 분석하면서 전망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는 김태우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런 분이 차기 정부의 김문수 정부가 되든 한덕수 정부가 되든 하여튼 공동 정부가 되든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태우 박사를 쓸래야 쓰지 않겠지만 보수파가 정권을 잡으면 김태우 박사를 중요한 위치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핵과학자이면서 국제정치에 상당한 내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분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했는데, 우선 결론은 그거죠. 결론은 미국이 패권국이 당분간 지속된다. 중국이 아무리 부상을 해도 중국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서 점잖게, 김태호 박사는 점잖은 분이니까 점잖게 분석했지만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분석을 하면 중국은 어려워진다. 중국이 위험에 처해 있다. 미국이 중국 봉쇄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괜히 미국이 힘이 빠지고 중국이 대등한 위치에 오를 것이다. 때로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하고 신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판을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선 GDP는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다고 해도요. 아직까지도 뭐 차이가 있고요. 국방력에서는요. 미국과 중국의 국방력은 게임이 안 됩니다. 미국의 국방력과 전 세계의 국방력과 비등비등해요. 모든 면에서.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뭐 일본, 독일 전부 다 합친 전 세계의 국방력과 미국의 단독 국가의 국방력이 비등비등. 물론 전 세계 국방력 다 합친 게 조금 높습니다만 그 정도로 미국의 국방력은 막강해요. 근데 중국이 미국과 국방력 싸움에서 말이 안 되고 앞으로 한참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력도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도 세계를 지금 이끄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AI라든가 챗 GPT라든가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모든 뭐 나사에서 미국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유전자 공학이라든가 하다못해 세계 최고의 제약사들은 미국에 있고요. 모든 면에서 과학기술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힘은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전체에 합쳐서 하드 파워가 있고요. 하드 파워는 경제력, 군사력, 영토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는 조금 전에 말한 과학 기술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게요. 체제의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리더, 공산주의의 리더. 어디를 따를까? 세계가 이미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따랐어요. 이 힘이 미국과 중국의 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선진국들이 대부분 미국을 따르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 유럽의 대부분 나라, 그 다음에 중남미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한국은 호주도 그렇고 다 미국을 따르죠. 인도마저 미국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 여기에 리더라는 그 대표성, 이 무기가 중국을 압도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요. 소프트 파워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애국심입니다. 미국의 애국심
애국심 그 파워는요, 중국의 애국심 파워하고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애국심은요, 공산국가에 여러분들 가보세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아니, 그 중국뿐만 아니라 공산국 비슷하게 하는 나라들 가보시면, 하다못해 지금 베트남도 경제가 많이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막 공장을 막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흐물흐물해요. 내 직업, 내 직장, 나의 일, 이런 데 강렬하게 내 돈 힘을 쏟아붓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자율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그 다음 일당 독재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이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성, 내가 성공하면 빌 게이츠도 되고, 사실 세계 지금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는요 전통적인 재벌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도 그렇고요. 다 자기가 일군 겁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부자 1, 2, 3, 4위 다 그래요. 아마존 창업자도 그렇고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처럼 뭐 삼성, 현대, 뭐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에서, 이게 아니라 다 당대에 이룬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들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율성으로 자기가 창의적인 노력으로 부를 창출하고 과학을 키우고 힘을 키운 거고, 이게 미국인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미국의 패권이 당분간 간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동맹국의 의무도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이 김태호 박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GDP 4%의 국방비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너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가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물론 우리도 미국의 도움을 줬죠. 베트남전 참전도 그렇고 동맹국으로서의 어떤 역할 분담도 했고요.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우리가 받은 게 더 많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제는 국방비를 GDP 4% 정도는 써야 된다. 국방비를 쓰면서 우리 힘도 키우지만 동맹국에 대한 어떤 의무, 그러니까 방위비도 조금 더 내고, 그다음에 우리의 힘을 키워서, 여기서는 핵을 얘기 안 했는데 김태호 박사가 잘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 자력으로도 핵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얘기했죠. 병력 규모라든가 군사 정예화라든가 국방의 과학화,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위력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막판으로 막마넬로 조금 우리한테 소홀히 해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혼자서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서 미국을 꽉 잡아야 되고, 이건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미국을 잡아야 됩니다. 그걸 김태호 박사가 아주 점잖게 학술적으로 분석한 거예요. 저는 좀 약간 건달스럽게 강조를 한 거고요. 결론 내리면 중국은 갑니다. 미국이 중국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편에 영원히 서야 되고, 트럼프의 광풍이라고 치지 말고 강풍이라고 하면서 이 틈을 타서 오히려 위기를 우리의 기회로,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기회로, 트럼프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다강,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러면서 국방력을 키우는 거, 돈 여기서 좀 더 써야 된다 이러면서 키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어떤 레버리지가 돼서 협상하는데 또 우리를 잘 이용할 수 있어요. 트럼프의 강풍을 막아 있잖아요. 미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콜스트인데,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덜어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 중국을 우리가 막을 거 아니냐. 북한도 막고. 그럼 미국의 힘을 덜어주는 거 아니냐. 조선협력하면서 우리 핵 만들게 도와주세요. 허락만 해주세요. 우리 금방 만들어, 6개월이면. 자, 이런 것도 하나 끌어내고, 근데 위기도 아니에요. 미국 잡는 게 많습니다. 약간의 강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미친 광풍으로 오해서는 안 된다. 김태호 박사가 예리하게 찔렀네요.